안녕하세요. 리치캣입니다. 여러분, 수입 늘리기, 투자 잘하기, 소비 습관 고치기 이 세 가지 중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불과 몇 년 전까지 욜로로 살던 당시에 저는 투자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준비도 공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땠겠어요? 당연히 처참했습니다. 어찌어찌 몇 년에 걸쳐 겨우 정리는 했지만 그로 인해 돈도 시간도 자신감도 많이 잃었죠. 제가 생각할 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식개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부터 차리라는 뜻입니다. 한 톨의 꾸밈이나 허풍 없이 그야말로 나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만 부자 되는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나를 한계 짓는 것, 내가 원하는 수입, 내가 원하는 부, 꿈, 목표 등등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고 숨기고 있던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알아내야 합니다. 그 과정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도 고통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. 그런데 이 의식개조가 앞선 세 가지 예시에는 없었어요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이 의식개조는 무언가에 의해 결과나 현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나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예시에는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시 중 무엇을 해야 의식개조라는 결과를 가져올까요? 적어도 저의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경제 개념 전혀 없이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경제 공부도 하고 배당 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이 의식개조의 시발점은 바로 소비습관 고치기였습니다. 이 소비습관 고치기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불투명한 현재와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도 있듯 소비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줍니다. 저는 소비 습관을 고치면서부터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회피하기만 했던 금전적인 문제와 삐그덕거리던 일상의 삶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가리고 있던 허물을 벗고 나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더라고요. 치열하게 고민했고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. 결과적으로 진지하게 더 나은 삶과 노후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고 고치면서부터 의식개조가 된 것이죠. 지금은 본업은 본업대로 또 직장인 투자사로 투자 유튜버로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네요. 오늘은 거의 평생을 방만하고 방탕하게 살던 제가 월배당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배당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시작점이 되었던 나쁜 소비 습관 5가지 고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내용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 2부로 나누어 영상 올리겠습니다. 제 소비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랄까 정말 티나지 않게 남는 거 없이 다 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한 것도 아닌데 월급 받고 며칠 지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사라지는 건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. 어느 날 경제에 대해 각성하면서 내 소비와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부터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소비 습관, 나쁜 습관 고치는 방법,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등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.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.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대책 없이 살고 있었는지를요. 그 뜯어고친 소비 습관 5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신용카드를 없애고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드디어 제 월급이 사라지는 신비로운 현상의 원인을 알아냈어요. 바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신용카드비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. 기본적으로 할부금도 꽤 깔려 있었고요. 그게 뭐 어때서? 어차피 지금 한 번에 현금 결제 하나 나중에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일단 한번 실천해 보았어요. 짠순이 짠돌이 전문가들과 책 저자들이 하라는 대로 단박에 할부를 모두 정리했고 그 많던 신용카드를 정리했습니다.
처음에는 신용카드 없이 사는 거 이거 진짜 가능할까? 불안하기까지 했어요. 그런데 두세 달 실천해보니 왜 전문가들이 신용카드부터 없애라는지 알겠더라고요.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돈을 당겨 쓰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금과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. 특히 저처럼 가계부를 선천적으로 잘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돈을 모으고 짜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줄 것입니다. 지금은 신용카드 딱 하나 월 30만 원 한도로 사용하는데 이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. 이 부분은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데요. 두 번째로 저는 렌탈과 구독료를 모두 없앴습니다.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 렌탈비와 OTT 회비 등 월 전기 비용을 줄였어요. 이것도 제 월급을 티나지 않게 사라지게 했던 주범 중 하나더라고요. 모든 렌탈을 없애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비데 렌탈이었습니다. 비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기 못하는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어요. 유일하게 딱 하나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바로 이 비데 렌탈 때문입니다. 마케팅 제휴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렌탈료가 할인되어 월 7,900원으로 비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휴 신용카드로 고양이 사료, 모래, 휴대폰 요금, 보험료 등 정확하게 30만 원만 딱 정해진 것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이 이것인데요. 매월 첫날인 1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선결제로 결제를 해버립니다. 이렇게 매월 초 신용카드 대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월세, 관리비 등 내야 하는 모든 대금을 가능하면 다 지불합니다. 월 중간 빠져나가는 지출을 제로로 세팅해두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거죠. 직관적으로 통장에 보이는 현금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굳이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돈을 보이도록 해두고 그 안에서만 사용합니다. 저는 토스뱅크를 사용하는데요. 매 지출 금액에 길게 작성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이 있어요. 보통 은행은 메모가 6글자 정도밖에 작성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토스뱅크는 길게 작성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. 토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송금을 하고 난 뒤 꼭 어떤 지출인지를 메모해두고 한 달에 한 번 지출 내역을 쭉 확인합니다.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한 지출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는 등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계부 작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고친 소비 습관은 바로 당연하다 생각했던 소소한 소비를 모두 다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시골로 이사 오면서 그 전집에서 사용하던 와이파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작은 소비를 점검하다 보니 세상에 제가 이사 온 이 건물의 건물주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더라고요.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사하던 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건물주가 말해 주었단 말이에요.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데도 그게 뭐 얼마 된다고 하면서 새겨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작은 금액과 소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그때까지는 소소한 비용 신경 쓰는 것을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산 거죠. 그동안 살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을까요? 아무튼 약 1년을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는데도 별도로 매달 몇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. 그 외에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배달비, 택시비, 간식비 등을 없앴어요. 이걸 계산해 보면 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었고요. 이 돈은 그대로 배당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당장 돈을 아끼게 된 것도 좋지만 그 돈이 배당주로 굴러가면서 돈이 돈을 낳는 것처럼 매월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주고 있답니다. 네 번째 바꾼 소비 습관은 바로 휴대폰 요금제입니다. 10여만 원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휴대폰 요금을 월 17,500원 알뜰폰 요금제로 바꿨습니다. 알뜰폰으로 바꾸면서 기기 할부금은 완납했어요. AS 받아가며 수년째 모델을 바꾸지 않고 있고요. 앞으로도 정말 기계가 완전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면 휴대폰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.
마지막 5번째 바꾼 소비 습관은 가장 효과가 좋아 드라마틱하긴 한데 이것까지 공개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러운 습관입니다. 오랫동안 이 습관을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. 이 내용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.